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트 샬레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1부 마지막에 언급드린 대로 이제 팀별로 시즌 결산을 할 예정이고요. 그 2부 그러니까 한 팀씩 할 겁니다. 이제 두 팀씩 하는 건 아니고 한 팀씩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오프 시즌이 다 끝나겠죠? 그렇죠. 딱 때울 수 있는 적당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이저한 이제 유튜브나 그런 데서는 저희를 다뤄주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해야죠. 네, 사실 뭐 메이저한 데서 다뤄봤자 뭐 미넨 결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도르트문트 하면은 좀 마이너하다 부를 수 있는 채널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프랑크푸르트 시즌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프랑크푸르트 지금 팬이 2명 있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그 대장의 월권으로 우선권으로 저희 이제 상윤 씨가 만들어진 그 유튜브 프로필을 보면은 감히 프랑크푸르트가 들지도 못했는데 마이터 샬레 들고 있는 프로필 사진이 있어요. 이것도 주인장의 월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GPT가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GPT한테 압력을 줬구나.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랑크푸르트 결산을 시작으로 이제 패널 분들이 쭉쭉 나오시겠죠. 사실 지금 볼프스부르크 팬분인 상윤 씨 계시는데 사실 볼프스부르크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음 시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제 볼프스부르크는 무감독 상태입니다. 네, 그죠. 무정부 상태. 네,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무정부 상태에서 다음 시즌을 논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상황이 혼란스럽죠 아직은. 그렇죠. 뭐 대선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 형국을 논하는 형태가 같기 때문에 어쨌든 감독이 정해지면 그때 이제 볼프스부르크 결산을 하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결산을 할 건데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첫 시간이니까 구성으로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총평 할 거고요. 시즌 총평. 네, 그리고 감독 평가 할 겁니다. 감독 평가 뭐 등급으로 주셔도 되고요. 풀어서 설명해도 됩니다. 네, 등급으로 주는 게 사실 근데 좀 직관적이고 편하겠죠. 그리고 이적 시장 평가 할 거고요. 지난 시즌에. 그리고 시즌 최고 최악의 경기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각 팀의 올해의 인물들 살펴볼 거고 포지션별 리뷰 각각 간단하게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이슈들 뭐 인 소식이나 아웃 소식들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이제 다음 시즌을 앞두고 보강하고 싶은 포인트 알아볼 거고 다음 시즌 희망 성적 그리고 이외에 저희 패널분들이 뭐 궁금해하시는 거 이제 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또 이번에는 질문을 받아봤는데 또 각각 또 카테고리에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즌 결산이 진행이 되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숙지해서 오세요. 네. 숙지까지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냥 대충 보고 넙죽 받아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즌 총평 해보겠습니다. 리그 3위 승점 60점 68득점 46실점 했고요. 유로파리그 8강 토트넘에게 패배했고요. 그리고 포칼 16강 라이프치히에게 패배하면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챔스에 진출한 게 이제 마지막 경기에 겨우는 아니죠, 근데. 널널하게 나름 했어요. 보아리치한테 먹히고 나서는 좀 그때 좀 표정이 그때 좀 진짜 가나? 그러니까 그게 좀 최악의 시나리오였잖아요, 사실. 그죠. 그 전 라운드까지 딱 비겼나요? 비겼어요. 네, 비기고 막 이제 프라이부르크 이기고 이러니까 와 진짜 그쪽으로 가나? 유로파 가나? 이랬는데 동점골을 넣고 빠르게 어쨌든 그게 좀 참작이 돼서 리그 3위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리그 3위 했고 이제 득점도 리그 4위 수준의 득점력을 보여줬고 실점은 이제 리그 5위 수준의 실점을 하게 됐는데 저는 챔스 갔으니까 뭐 다 좋아요. 네. 그리고 유로파리그 8강은 이거는 트럭에 치웠다 봅시다. 저는. 이거는 최악의 경기에 꼽아야겠네요. 사실 대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요? 사실 그 이제 그 반대편 루트에 갔더라면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변형이겠죠 이거는. 근데 저는 좀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토트넘 그
원정 경기 홈 네. 경기였죠. 마지막 홈 경기 때 그 PK 장면은 그냥 운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카우왕 사고 하나 딱 터진 건데 네. 그것도 뭐 나중에 제가 다룰 거기 때문에 네, 어디서 다룰 건지 알겠죠. 저도 그 경기를 네. 뽑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포칼 16강 같은 경우에는 한창 안 좋던 로제한테 보약을 먹여줬죠 저희가. 그렇죠. 로제가 생명 연장을 해주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시즌 총평을 해보자면 챔피언스리그 갔고 돈 많이 들어왔고 이제 다음 시즌 준비 잘해서 챔피언스리그 16강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에 대해 만족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왔는데 만족하죠. 이거 만족 못하면 프랑크푸르트 팬 너무 허들이 높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리그 3위란 성적에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넨과 레버쿠젠은 좀 이제 다른 체급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리그 3위를 노리는 게 가장 좋았던 현실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마르무시의 이탈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3위를 유지한 거는 저는 고무적인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영입생들이 워낙 잘해줘가지고 맞아요. 영입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칭찬할 게 너무 많아요. 뭐 Y 정도 제외하고는 네, 정말 좋은 영입들을 많이 해줬고 감독 평가를 할 건데 감독 평가 뭐 할 게 있나요? 토프멜러 그냥 S 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유로파에 갔더라면 좀 A나 B를 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억가를 견뎌내고 챔스에 가셨기 때문에 S를 저도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아까도 말했지만 주요 득점자의 이탈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팀을 3등으로 이끈 거는 좋은 성과이고 그리고 또 어쨌든 그 유로파가 너무 아쉽지만 그것까지 했으면은 뭐 SSS 뭐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거는 아쉽지만 S 줄만 합니다. 호프멜러 감독이 젊은 스쿼드를 가지고 마르무시라는 큰 에이스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국 3위를 지켜냈다는 거는 기본 빵이 되는 감독이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재계약도 한 마당에 같이 가야죠. 뭐 어떻게 했어요. 네. 예전에 톱장이라는 음해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진짜 에바였어요. 전술이 그냥 측면 딸딸이밖에 없었는데. 근데 뭐 지금도 안 풀리면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되게 그래도 되게 다채로운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아서 토프멜러는 저희 구단의 입장에서는 잡아야 될 감독이고요. 이 감독이 주도적인 축구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애들이 못 따라오니까 그냥 포기를 했더라고. 맞아. 그래서 저도 S로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적시장 평가 보겠습니다. 네, 여름 뭐. 이적시장부터 보면은 에키티케 완전 영입했고 우준이 니른베르크에서 1,000만 유로 정도에 왔고요. 호일룬이 쾌베나운에서 이제 135 유로, 145만 유로. 예. 싸게 왔죠. 그리고 로빈코 FA 영입했고 다우드도 FA 했고 테아트 임대해서 다시 완전 영입했고 겨울에. 크리스텐센 완전 영입했고요. 네. 아웃 보겠습니다. 윌리엄 파초. 우리의 자랑. 챔스 위너. 윌리엄 파초. 그리고 야키치가 500만 유로에 아우쿠스부르크에 갔고 겨울을 보겠습니다. 와히 2천만 유로 이제 오게 됐고 바추아이 300만 유로 해자 계약이죠. 그렇죠. 그리고 테아트 완전 영입한 거고요. 아웃 보겠습니다. 마르무시 7,500만 유로에 NCT에 매각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이적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여름에 영입한 선수들이 많이 터져져서 성공한 이적 시장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Y 제외하고는 만족해요. 근데 Y한테는 너무 가혹한 평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부상을 좀 달고 오기도 했었고 그렇죠. 애초에 겨울에 온 공격수들이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네. 기존 시스템에서 이제 Y가 자기한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일단 돼야 될 것 같은데 에키티케가 워낙 건재하게 있었고 또 그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에키티케도 겨울에 왔었잖아. 그렇지. 근데 에키티케는 했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키티케는 툴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아 팀에. 근데 와히는 마르무시 롤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뭐 침투해서 몸 비벼서 이제 쇄도해서 넣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왔으니까 한 시즌 더 봐야 된다라는 그 주의고, 바추아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도록 해준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사실 이제 후반기에 좀 팀이 공격에 좀 문제를 겪는 시간이 많았는데 거기서 좀 중요한 골이나 그쵸. 도움 등을 좀 기록을 했죠, 바추아이가. 대표적인 예로 파울리전 동점골이라든가 그리고 언제였지? 보험이었나? 3대1로 이길 때 쐐기골도 바추아이가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이적 시장 선수들을 볼 텐데 뭐 에키티케 말이 필요 없죠. 지금 이제 뭐 100M 되냐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선수인데, 저는 그 에키티케 지금 1억 유로 나오는 거 네. 거품이라고 하시는 사람 많잖아요. 네. 거품 맞아요. 맞는데 네. 그 정도 이적료를 채청한 거는 애초에 안 판다는 그런 뉘앙스가 강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지르는 게 더 이상한 거고. 네. 그리고 에키티케한테 골결까지 바라는 거는 진짜 약간 너무 다 해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에키티케가 지금처럼만 해줘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우준은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아쉬운 선수. 네, 그렇죠. 들인 돈이 큽니다. 그러니까 막 죽일 놈까지는 아닌데 많이 아쉽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보여준 그런 태도? 그렇죠. 태도 논란이 조금 있었죠. 네,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들인 돈이 좀 있는 선수인데 좀 활약이 많이 아쉬웠던 선수였다. 저 우준 유니폼 샀거든요. 네. 이제 이적하면 안 돼요. 어딜 가요? 투자를 물렸구나. 코인 물렸는데. 아이고. 그래서 우주는 한 시즌 더 봤으면 좋겠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지금 니른베르크에서 자신의 그늘에 가려서 온 나다니엘 브라운이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지. 나다니엘 브라운이 우준보다 훨씬 잘했어요 이번 시즌. 왼쪽 뭐 레프트 백이라 윙도 보고 하니까 포지션은 다르지만 진짜 우준보다 훨씬 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 오스카 호일룬 보겠습니다. 오스카 호일룬은 그 유로파 때는 이제 명단이 제외가 돼서 못 나왔지만 리그에서는 그냥 스쿼드 멤버로 괜찮았어요. 쏠쏠했어요. 네, 뭐 괜찮았어요. 가끔 내 빼고 그냥 뛰어다니는 거 빼고는. 근데 뭐 그 정도 역할을 기대를 했으니까. 아이고 들인 돈을 보세요. 그래 뭐 들인 그냥 돈 서브 보면,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에 저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로빈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얘가 어떻게 FA인지 모르겠는데 잘 내려왔어요. 리즈에서 조금 많이 힘들어한 시즌을 보내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완전 영입도 하고 이제 재계약까지 앞두고 있죠. 그렇죠. 이제 주장 완장까지 물려받을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 시즌에는 로빈 코우로 마킹을 하는 걸로 딱 마음을 정하고 있고, 다우드 같은 경우는 은근 쏠쏠했어요. 근데 후반기에 가서 많이 안 좋았던 것뿐이지 뭐 괜찮게 했어요. 그렇죠. 다우드. 그리고 돈도 안 들였고 FA니까 지금 나갈 것으로 굉장히 유력하고요. 나가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M계 얘기도 있고 아우크스부르크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어디든 가도 뭐 나쁘지 않게 할 것 같긴 해요. 스쿼드 멤버 정도로는 놔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좀 후반기에 좀 기조와는 맞지 않았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르투르 테아트 말이 필요 없죠. 파초가 나갔습니다. 파초가 나갔는데 파초보다 다 잘하는 것 같기도. 뭐 개인적인 체감이니까 우리가 파초가 PSG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못 봤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파초는 챔피언스리그 위너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테아트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정말 잘해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레프트백에서 뛰지만 이제 뭐 변형 3백이나 좀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해주면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게 한 게 이번 시즌 테아트고, 어쨌든 오자마자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리그 3위를 기록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스무스 크리스텐센은 올해 영입급입니다. 저는 대박. 네, 진짜 대박이고 솔직히 올 때 기대 안 했습니다. 네, 왜 내려오는지 저도 몰랐는데 크레센한테 대가리 받겠습니다. 사실 리즈에서 좀 활약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사실 그 전에 짤츠부르크에서는 괜찮았지만 리즈에서의 활약이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그렇게 뭐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 뭐 이제 리그 베스트에도 거론될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던 몇몇 매체에는 뽑혔어요. 네, 크리스텐센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제 그 유로파 8강전에서의 빅 찬스 미스는 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만 뭐 시즌 내내 잘하면 결국 챔스 갔잖아. 결국 챔스 갔죠. 그 프랑크푸르트의 가장 현격한 공을 세운 게 테아트와 크리스텐센인 게 맞지. 그리고 브라운까지. 왜냐하면 좌우측의 밸런스가 너무 좋았어요 이번 시즌에. 항상 그 라이트백의 빈자리가 컸거든. 뭔가 부족한 느낌. 그리고 레프트백도 뭔가 이제 막스랑 은쿤쿠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뭔가의. 막스와 은쿤쿠 하니까 체감된다야. 네, 은쿤쿠는 이제 나갈 거긴 한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빈자리들을 너무 잘 채워줬기 때문에 너무 좋은 영입이었습니다. 아웃 보면은 파초와 야키치인데 둘 다 나가서 잘 뛰어요. 네, 지금 야키치든 그 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파초는 좀 더 받고 팔았으면 어땠을까? 파초는 60. 좀 아깝다. 근데 5,800인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뭐 괜찮은 영입이고 그리고 마르무시는 너무 고맙고 네, 잘 하더라고요. 많이 맨시티 가서. 네, 뭐 어디 가도 잘할 축잘잘 스타일이라. 뭐 사실 그래서 뭐 이적 시장은 크레세한테 절해야죠 뭐. 솔직히 좀 이렇게 이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뭐 와이 영입은 아직까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저는 바추아이 이런 거 잘 주워온 거 보면은 또 여름에도 결국 믿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번 시즌 이적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는 진짜 매각이 더 중요한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매각부터 맞아요. 돼야 조금 이적이 활발해질 것 같아서 매각부터 조금 잘 진행이 돼서 성공적인 이적 시장을 보내줬으면 하고 이적 시장은 진짜 성공적인 이적 시장 랭크로 따지면 저도 S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시즌의 최악의 경기 얘기를 해볼 텐데 전 최고의 경기는 보험전 7대1. 그 경기. 네, 그 경기 워낙 원사이드한 경기였고 그렇게 골이 많이 터지면서 재밌는 경기가 없었다. 네. 맞아요. 7대2 경기가 있었죠. 저는 최고의 경기를 뽑자면 이제 후반기에 라이프치히를 4대0으로 이겼던 경기. 그 경기를 저는 꼽고 그 경기가 싶어요. 진짜 챔스의 분수령이었는데 그 경기를 크게 잡으면서 정말 챔스를 거의 9분응선을 넘었던 경기였죠. 사실 이때 이제 토트넘한테 지면서 좀 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던 상태였죠. 그 다음 경기엔 아우크스부르크한테 비기면서 이거 진짜 유로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라이프치히를 4대0으로 잡으면서 팀 분위기가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경기로 봐서 최고의 경기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자, 최악의 경기 보겠습니다. 같이 얘기할까요? 네. 토트넘전 유로파 8강 2차전이고요. 사실 이 경기는 재미없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저희 패널인 주윤 씨와 오퍼스에 가서 이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그 토트넘 팬분들이 들어오실 때 프랑크 소시지 오늘 잡아보자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너무 경솔했네. 근데 그 PK 자체가 운이 없었어요. 네. 뭐 PK 줄만한 것도 맞았고 그냥 카우왕이 그 경험이 많이 없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경기는 좀 질만한 요소들이 다 겹쳤던 것 같아요. 전반전에 이제 괴체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그걸로 말렸어. 사실 그거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우왕 개인한테도 진짜 안 좋은 게 후방 십자인들이 그때 다쳐가지고 12월까지 부상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프랑크푸르트한테 있어서 선수도 잃고 대회도 떨어지고. 그나마 트랍이 엄청 잘 버텨주셔가지고 또 다행이지만 형이야 아직도 형이야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 세대 교체가 될 것 같아요. 카우왕 산토스가. 저는 카우왕 포테는 브라질 국대급으로 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트랍이 그동안 버텨주면은 이제 카우왕이 회복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카우왕 산토스가 후유증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먹는 흐름이 될 것 같은데 공중볼을 너무 무서워하게 될까봐 좀 걱정이 그렇죠. 많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느끼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보다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기 더 힘들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후방은 되게 받쳐주는 인대가 많고 전방은 받쳐주는 인대가 별로 없어요. 근데 후방이 끊어지면 그 예전에 그
노이하우스 후방이 끊어져서 되게 길게 결장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은 안 하고 보존적 치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후방 십자인대 끊어졌는데 좀 돌아와서 트라우마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 우승 뭐 축하하고요. 네, 토트넘 어쨌든 우승을 해가지고 우승팀한테 진셈이 됐으니까 뭔가 좀 명예로운 죽음. 명예로운 죽음. 흥쌤을 성불시켜줬고 우리는 졌다. 뭐 좋은 결과가 뭐 됐다. 토트넘 이거는 조금 TMI이긴 한데 토트넘 쪽 기자가 그 ITK 쪽에서 그런 유로파 수준적인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좀 언짢았습니다. 좀. 그러니까 유로파 수준이 좀 떨어졌다. 참가팀이 좀 떨어졌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이긴 합니다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네. 상대방인 저희 팀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일단 트로피조차도 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는 토트넘이 일단 우승의 의미조차 좀 폄하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발언을 뭐 속으로 얘기하면 뭐 지들끼리 혼자서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걸 뭐 트위터에 써가지고 네. 굳이 장작을 피울 이유가 있나? 네. 그래서 최악의 경기로 같이 뽑았습니다. 만장일치로. 네, 만장일치라고 해서 2명이겠지만 네. 뽑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인물, 프랑크푸르트의 올해의 인물. 저는 누구를 뽑을까 하다가 마르쿠스 크레셔 주겠습니다. 인정. 킹레시. 인정. 또 당시입니까? 정상화의 달인. 신레세. 아니 나가는 족족 리빌딩을 그렇게 어떻게 잘해오는지. 진짜 이적 시장만 보면은 감탄이 나와가지고 뭐 실패한 영입 또 있죠. 근데 어떻게 단장이 다 성공적인 영입만 해요. 그죠. 뭐 칼라이지치. 그때 그거는 사고야. 부상이잖아. 그리고 반더비크. 근데 그 FC 온라인에 활력을 주셨죠. 그렇지. 양발 고트. 양발 멀대 양발 고트. 그리고 뭐 에빈베도 실패한 영입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뭐 실패한 영입을 얘기하자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성공적인 영입이 훨씬 더 압도적이고 그렇죠. 장사 수완이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 수익도 좋고 심지어 타율은 좋아요. 정말 영입 타율 보면 아까 저희가 이적 시장을 보면서 저 얘기를 했지만 성공 확률이 8할이 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숭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두고 데려온 영입들도 지금 팩스턴 에런슨 임대 가서 엄청 잘해서 무조건 다음 시즌에 레귤러로 쓸 거고 바움도 뉴스긴 하지만 그렇죠. 바움도 엘버스베르크에서 임대 잘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은남디 콜린스 주워와가지고 콜린스 또 도르트문트 하늘과 같은 도르트문트 그거를 잘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도 이적 시장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올해의 인물로 마르쿠스 크레셔를 뽑겠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네요. 근데 뭐 다른 걸로 뽑아보자면 저는 다른 인물 뽑아보자면 아무래도 임팩트값 마르무시. 진짜 아깝다. 풀시즌 뛰었으면은 얼마나 좋은 성적을 냈을까. 저는 마르무시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올해의 인물로 선수로서 뽑겠습니다. 네. 저도 선수로 뽑아보자면 마르무시에 가까울 것 같아요. 사실 좀 아깝습니다. 풀시즌을 뛰었다면 가격이 얼마나 뛰었을 것이며. 근데 나이나 이런 거 그 계약 기간 때문에 그렇게 크게 뛰어놓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잘 팔긴 잘 팔았어요. 그만큼 전반기 폼이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사실 마르무시가 이제 좀 이적에 가까워지면서 몇몇 탐욕들이 보였거든요. 나 골 넣어야 돼. 그러면서 그때 맨시티 팬분들이 관음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너무 골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잘 팔았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마르무시가 남았다면 그 유로파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었는지.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어쨌든 사실 그 자리에 이제 마르무시가 안 나옴으로 인해서 뭐 바오야 이런 애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바오야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볼 탈취했는데 왜 갑자기 백태클 걸려가지고. 손흥민한테 갑자기 백태클 걸어가지고 진짜 환장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근데 바오야 괜찮아요. 근데 바오야 또 시즌 전체로 보면은 또 나쁘지 않은데 그 두 경기가 너무 호러였어요. 8강 두 경기. 큰 경기에 약간 애가 언 거지. 그렇지. 어리니까.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두 경기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좀 미운 털이 저한테 박혔습니다. 근데 저는 미래를 보고 박용현은 무조건 지켜야 네. 된다고 봐요. 아직 덜 터진 선수기도 하고. 그때 많이 욕을 했지만 네. 뭐 사랑으로 보듬어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포지션별 리뷰 간단하게 네. 보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적 시장 때 좀 약간 다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는 좀 퉁치고 네. 대충 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묶어서 얘기하죠. 묶어서 그냥 네. 묶어서 코멘트 할 사람 하고 아, 그냥 오케이. 코멘트 안 할 사람 그냥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그 골키퍼 보겠습니다. 트랍이랑 산투스인데 둘 다 이제 중간중간 부상이 있어서 둘 다 이제 동냥하듯이 나왔는데 둘 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카우앙 산투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치전에 조금 많이 경험 부족을 드러냈지만 그걸 털어내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후방 10차인대가 나가는 바람에 트랍도 어깨 부상 이후 허리 부상 이후로 돌아와가지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저도 뭐 사실 카우아 산토스는 좀 기대치가 적었던 선수인 잘해서 저는 또 놀라운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트랍은 형 트랍이야 라는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줬으니까 둘 다 뭐 A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선수가 워낙 해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수비 라인 네. 보겠습니다. 코 뭐 말이 필요 없죠. 뭐. 투타도 뭐 투타 뭐 괘씸하지만 재계약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괘씸하지만 잘했어요. 그냥 응은 잘해요. 인정. 그러니까 얘가 그 코우 투타 테아트가 보통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부족한 게 투타거든. 근데 네. 투타가 빠지면 좀 티가 나요. 맞아. 티가 나 진짜. 그게 좀 티가 났던. 그래서 뭐 투타를 시즌 중간에 뭐 3선으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포지션에 또 돌려 썼죠. 그리고 그래서 저도 투타는 괘씸하지만 또 점수를 좋게 주고 싶네요. 그리고 콜린스 크리스텐센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둘 다 너무 잘했어요. 콜린스는 경험 부족에 약간 보이긴 했지만 그 정도 첫 풀시즌인데. 그래요. 네. 그리고 나다니엘 브라운 미친놈. 사랑스러워 미친놈. 솔직히 그 정도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줘서. 이제 이종류 얼마인 줄 알아요? 2.55mm고요. 그래. 정말 꿀령 입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쿤쿠는 나가시고요. 네. 네. 챈들러는 그 라커룸 아빠. 레카롬 DJ. 네. DJ는 아니지만 이제 분위기 메이커. 그 이번에 1년 연장한 것도 네. 그거예요. 그냥 경기 안 떠도 되니까 그냥 젊은 애들 챙겨주고 그 분위기 좀 좋게 만들어줘라. 실상 플레이 코치. 플레잉 코치 느낌으로. 네. 네. 양로 이제 그런 전형.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제 뭐 팀에 저런 선수들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미드필더 라인은 이제 스킬이 괜찮아요. 스킬이 좋지. 근데 스킬이만으로 이제 그 챔스를 가기엔 좀 버거우니까 한 명 더 데려오면 좋겠고 라르손 말해 뭐해. 네. 사실 이제 스킬이 라르손 정도는 두 선수가 나오면은 든든해서 사실 둘은 정말 높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근데 라르손과 스키리 자체가 모험적인 패스를 하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쉽지만 사실 뭐 이건 욕심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리고 뭐 오스카 호일룬 괜찮아. 기대치만큼 해줬고요. 샤이비 기복이 너무 심해요. 네,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저번 시즌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쉬운 활약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다우드 후반기에 너무 잘 가시고요. 네. 우준 분발하시고 에빈베 잘 가시고요. 마리오 게체 정말 오래오래 합시다. 오래오래 뛰었으면 39살까지 뛰세요. 축구 정말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괴체의 유무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죠. 그게 그냥 사실 짧게 보시려면 토트넘 이제 8강전 2차전 이제 괴체 빠진 뒤에 경기력 보시면 되고요. 후반기 보시면 됩니다. 네. 프랑크푸르트의 후반기 괴체가 없던 그 시간. 그리고 주사이영 선수 크나우프. 크나우프. 너무 아까워. 크나우프가 그 토트넘전에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좀 굉장히 괜찮았어요. 크나우프가 그 4대0 라이프치히전의 히어로였죠. 네.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전에 마지막 경기 히어로. 그 동점골 거의 크나우프가 그렇죠. 혼자 만들어낸 골이었잖아요. 만들어낸 거. 사실 우당탕탕하게 쟤 뭐하냐 이랬는데 하면서 골이 들어갔죠. 그래서 크나우프도 좀 많은 경기를 출전했으면 더 높이 줬겠지만 뭐 후반기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인 보겠습니다. 에키티케 S.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S. 100M 주고 가라. 정상화의 달인이고 네. 와히 분발하시고 뭐 어쨌든 다음 시즌에도 봐야 된단 말이죠, 저 선수를. 네. 풀시즌 네. 좀 잘 해봤으면 네. 좋겠고요. 몸 관리 잘하시고요. 몸 관리 잘하고 그리고 바추아이 오래오래 봅시다 우리. 네. 사실 바추아이는 꿀 영입이라 생각을 해서. 그리고 바호야 분발해라. 분발하고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타노비치 미안한데 자리가 없다. 미안하다. 지금 요거를 어떻게 제끼냐. 자리가 없다. 그 링크 보니까 브레멘이랑 뭐 엠게랑 여러 군데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적했지만 마르무시는 뭐 언터처블이었어요. 어너러블 멘션이죠. 네. 75M을 주고 떠난 남자기 때문에 넣어줬습니다. 그 팀 성적이 좋다 보니까 뭐 리뷰해도 좋게 얘기가 나오죠. 사실 그리고 사실 뭐 쩌리들은 제가 놓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뭐 아멘다 이런 선수들 있긴 한데 제가 다 뺐거든요. 얘가 뭐 했지 해서 보니까 복경 출전 안 했네. 다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선수 있었지만 제가 주전 선수로 하는 걸로 다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슈들 보면은 에키티케 이적설이야 저희가 얘기를 나눴으니까 좀 뒤로 미루고 투타 선수가 이제 재계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재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 따뜻한 쪽에서 뛰고 싶나 봐. 그렇죠. 이제 남쪽 안달루시아 쪽에서 뛰고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그쪽에서 뛰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뭐 가면 그 대체자로 이타쿠라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투타가 이번 시즌 또 뭔가 스텝업을 한 건 사실이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뭐 재계약을 안 한다면 이번에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타는. 그리고 이제 브루카르트 얘기가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네, 브루카르트가 그 프랑크푸르트 팬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에키티케가 나가는 게 먼저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에키티케 안 나가도 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말이 많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근데 또 에키티케가 안 나가도 저는 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뭔가 둘이 좀 각자의 딜로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만약에 둘이 이렇게 서게 되면은 좋은 시너지를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좀 최선의 시나리오겠죠. 햄스트링만 안 터진다면. 그렇죠. 약간 아데미의 햄스트링과 프루카르트의 햄스트링은 거의 동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대 갔다가 또 부상 때문에 하차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즌에 좀 부상이 적었다고는 하지만 뭐 저저번 시즌이나 지난 시즌 출장 수를 보면은 사실 부상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선수긴 합니다. 항상 브루카르트가. 이름이 따라오죠. 부상이라는 그래서 이름이. 좀 아쉽습니다. 좀 풀시즌 그러니까 이게 브루카르트가 선수 자체가 막 부상을 달고 막 그러진 않는데 경기 중간에 나간 일이 좀 있어요. 그러면 좀 감독 입장에서 꼬이잖아요. 쟤 또 나갔네 이러고. 좀 그런 게 좀 마이너스된 요소인 것 같지만 실력은 확실한 선수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 들어오면은 무조건 플러스가 될 것 같은 선수라 데려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도안 리츠. 우리 결승 마지막 경기에서 골 넣었을 때 해설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 이적 링크가 나고 있는 도안이 계셨구나. 골을 넣으셨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좀 그랬으면 그때 좀 제 오기 싫나 생각을 약간 했는데 도안 리츠는 근데 뭐 다른 링크도 있지만 프랑크푸르트 쪽을 원하는 것 같아요. 도안 리츠가. 그래서 왔으면 좋겠고 오면 진짜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바오야 자리에 딱 도안 리츠가 딱 들어오고 그 도안 리츠 자리 그 백업으로 바오야가 딱 있으면 둘 다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 도안 리츠가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니까 바오야는 진짜 달리기는 존나 빠르거든요. 네. 분데스리가 1등이에요. 걔가. 맞아요. 37km?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 도안 리츠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 프라이브르크에서 데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 앞두고 이제 보강 포인트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투타를 어떻게 대체할 거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투타 대체는 이타쿠라코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네.
사실 그 자리는 좀 빠르고 좀 뒷공간 커버가 되지는 선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타쿠라 정도면은 이번 시즌 보여줬던 걸 고려했을 때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데려왔을 만한 선수를 이제 질문해서 물어보셨는데 이타쿠라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살 수 있는 매물 안에서는 그렇죠. 뭐 저도 이타쿠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26년까지 계약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타쿠라도. 이적료도 쌀 편이고 1200만 유로 정도의 바이아웃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에키티케 이탈시 대체자는 이제 브루카르트 원하죠. 예. 아무래도 독일 국대 스트라이커이고. 네,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좀 포처에 가깝게 뛰었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2선이나 다 돌아다니면서 연계도 하고 이런 역할로 좀 주로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냥 에티티케 대체자가 아니라 또 여러 역할을 수행할 거라 생각을 해서 브루카르트가 가장 살 수 있는 매물 중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저도 브루카르트 정도밖에 얘기가 안 나와서 그래서 브루카르트만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에키티케 이탈 시에 중원 뎁스 보강도 해야 되는데. 네. 스키리가 사실 아까 챔스에 뛰기에는 좀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동의라는 게 어쨌든 이제 중원에서 좀 이번 시즌 경기가 물론 중원이 수비적으로는 단단했지만 풀리지 않은 경기가 있어서 좀 수비진들이 그냥 공 뻥뻥 차고 아무나 받아 이런 경기가 좀 많아졌단 말이죠 후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좀 중원 자리에 좀 경기를 풀 수 있는 선수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전 유럽으로 봐도 이런 선수가 품귀 현상입니다. 그리고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네.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돈을 쓰기에는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우선적인 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누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없어. 요즘 그 후방 풀매가 너무 귀해요. 그죠. 사실 우리가 뭐 슈틸러 이런 애들 좋지만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그것은 더 높은 팀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기려야 돼요. 로베르트 안드리가 튕겨 나오기를. 안드리. 테나한테 안 맞아서. 안드리도 6번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안드리도 지금 사실. 중원에서 링크나는 게 빅터 프로울트라고 그 네. 코펜하겐 미드필더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선수도 8번 유형의 선수인 것 같아서 6번인가 모르겠어요. 네. 또 뭔가 그 자리가 이제 챔스에 가면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쨌든 크레체가 참 무서우지 않을까요? 뭐 얘는 누구야? 이랬는데 갑자기 잘하네. 어디서 약간 스페셜도 없는 선수. 스페셜 막 구글에 쳐봐 who is 누구 이랬는데 뭐 경기 보면 잘하고. 그래서 이런 선수들 잘 데려오니까. 중원 뎁스 보강은 필요하고요. 어차피 다우드랑 뭐 에빈베랑 이런 선수 다 나갈 거니까 차이비도 뭐 프랑스 쪽에 링크가 있어서. 차이비도. 그리고 그 지금 스트라스부르 쪽에 링크가 좀 많아요. 그 딜런 바쿠아 이 선수가 이제 그 도안리츠 이안 그러니까 도안리츠가 안 되면 플랜 B. 근데 플랜 B가 더 비싸더라고. 그 플랜 B가 더 비싸. 그리고 나나시라고 세바스티안 나나시라고 스웨덴 그 친구도 아마 공격 쪽의 자원인데 그 친구도 링크가 좀 있고. 근데 또 리스트업을 또 착실히 해놨네요. 또 그래서 그 첼시가 그 스트라스부르 애들 줄 테니까 좀 싸게 해달라고. 에키티케 싸게 해달라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한다는데 뭐 저희 쪽에서 나온 얘기로는 수압 딜 형태는 절대 아니고요. 무조건 돈 현찰 박치기로만 받는다고 합니다. 역시. 그래서 또 질문 들어온 게 겨울 영입생 이제 와이 바추아이죠. 이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둘 다 데리고 가야죠. 어쨌든 원래 바추아이는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정도의 4옵션, 3옵션 스트라이커 없다. 어쨌든 이제 후보 역할에 본인도 만족을 하고 그리고 알고 있어요. 네. 후보 역할이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걸 바추아이 선수가 알고 있고 은근 골에 순도도 높고 그 경험 짬바라는 걸 무시 못해요. 그리고 공격진에 저런 선수가 있어주는 게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바추아이는 또 한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와이 선수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내 생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봐야 돼. 다음 시즌까지 봐야 돼요. 네, 이번 시즌 보여준 폼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을 보이는 이번 시즌이었어요. 사실 이거를 전에 마르세유나 그 전에 몽펠리에 이런 데서의 와이를 안 봐서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좀 리그와는 좀 맞지 않는 선수 같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들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서 침투나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좀 몸싸움도 리그 안에서는 괜찮았다는데 여기서는 뭐 종이짝 막 나가 떨어져 막 그런 걸 보면서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년 더 봐야 됩니다. 1년 안에 본인이 증명해 주길 바라는 수밖에요. 그렇죠. 뭐 기회는 줘야죠. 어쨌든 그렇죠. 크게 네. 데리고 온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프리시즌 치르고 풀 상태인 Y는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그 필수영입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교체 배터리 데려와야 돼요. 그 당연합니다. 교체가 이제 모든 경기를 풀로 뛸 수 없고 교체도 허리 문제가 좀 있어서 그리고 애초에 장애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 대사 장애가. 그렇죠. 몸 관리도 해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교체 배터리 데려와야 되고 그리고 중원에서 싸워줄 만한 선수도 데려와야 될 것 같고 거기서 플러스 된다면 레프트백, 라이트백 조금 은근코 나가면 은근코 자리에 좀 백업으로 누구 데려왔으면 좋겠고 아니면 진짜 투타 선수 나가면은 그 자리는 무조건 또 데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개체 배터리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이번 시즌 후반기를 보면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그 자리에서 패스를 넣을 선수가 없다 보니까 좀 경기가 답답해지는 양상이 많이 보여서 그 자리를 만약에 그러니까 필수형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도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나 개체 원래 파레스차이비가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요즘 모자라요. 맞아요. 킹만 좀 좋은 느낌. 그래서 좀 섬세한 패스를 못 준 느낌이라 좀 아쉬워서 저도. 그리고 개체 키핑력을 못 따라가요. 짬바가 달라. 역시 월드컵 위너. 그리고 결승골도 결승골 넣으셨잖아요. 결승전에. 짬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희망 성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다음 시즌 희망 성적은 당연히 챔스를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성적으로 보면 한 5위 정도만 해도 5위? 2등. 2등. 사실 미넨 말고 도르트문트 있지만 도르트문트가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 하는 걸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2위 한번. 레버쿠젠도 이제 좀 많이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레버쿠젠은 다음 시즌 전 탱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주축 선수들로 많이 나갈 것이고 감독도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레버쿠젠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한 시즌은 좀 쉬어가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챔스만 간다는 그래요. 시즌. 챔스만 가면 세이브 하는 시즌이라 생각할 것 같아서 프랑크푸르트가 뭔가를 노린다면 이때다. 지금이니 지금이다. 딱 이거 각이 나왔습니다. 근데 미네는 못 챙길 것 같아요. 그죠. 미네는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타도 들어왔고 또 여러 선수들도 들어와서 정상화되고 있는 미네는 그 팀을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2, 3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챔피언스리그 16강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도 이거 현실적인 목표는 16강. 그리고 거기서 이제 트럭 같은 거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나폴리 만나가지고 트럭에 치여서 죽었거든요. 네, 그건 진짜 트럭이었지. 저도 개인적으로 유럽 대항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나는 차라리 포칼 우승도 했었으면 뭔가 포칼 우승 트로피를 원해요. 물론 트로피 최근에 땄지만 유로파? 언제 따도 좋은 거에 트로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뭔가를 우승한다는 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Y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뭐 에키티키가 나간다면 그 대체로 데려오는 공격 자원의 퀄리티가 이제 시즌의 결과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직 그 이적 시장이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막 엄청 활발하게 프랑크푸르트 쪽에서 나오는 소식이 없는데 그 크리스토퍼 미하일이라고 그 프랑크푸르트 쪽 기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 기자가 아직 한 달 남았어. 아직 7월도 안 됐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막 이러면 사실 뭐 평상시라면 클럽 월드컵이 없었던 시절이라면 이적 시장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긴 하죠. 근데 원래 크레세가
먼저 사오고 네.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매각에 치중을 하고 좀 먼저 데려오려는 것 같아요. 뭐 미드 쪽에 특히 좀 잉여 자원들이 많았던 시즌이라 덜어내고 좀 시작을 했던 것 저는 같아요. 후반기 때 느꼈던 건데 그 주전과 백업 차이가 좀 크게 느껴져가지고 그것도 좀 줄이는 게 좀 강팀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동의합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가서 그다음 시즌은 더 높은 상대들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주전과 백업 차이 격차가 크면은 좀 힘들어지겠죠, 많이 리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크래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번 시즌입니다. 근데 저는 크래쉬는 그냥 믿고 있어요. 네. 사실 몇 시즌 동안 결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프랑크푸르트의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도 뭐 에키티케를 팔든지 뭐 어떤 가격에 팔든지 또 잘 대체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그리고 또 계획도 당연히 세워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가면 플랜 A로 누구, B로 누구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을 해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또 크래쉬를 믿어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렇죠. 단장이 네.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뭐 다른 팀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다음 시즌은 2위.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2위 하면 SSS라는 거지. 무조건 2위 해야 된다. 이건 미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발을 빼시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챔스 가면은 성공. 세이브 한 시즌이라 생각을 하고 2위 했으면 좋겠다. 근데 크레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매 시즌 챔스를 갈 팀은 아직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대 했어요. 가치를 낮춘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녹음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 프랑크푸르트를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팀의 결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